내가 돌진을 했을 때 네. 장벽들이 많을 수 있는 해운년이에요, 올해가. 올해 새 설날에 네. 세뱃돈을 좀 많이 주세요. 언행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또 어떤 결정권에 있어서 좀 조심조심하게 가야 되는 해운년이 맞을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머리 조금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네. 무료해서요. 오늘 또 스타일리시한 선생님과 오늘의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상반기 원숭이띠 분들의 네, 운세입니다. 나머지 띠들이 지금 몇 개 남았죠. 네. 설이 이제 금방 다가오긴 하는데 네. 그 전물 안 봐도 네. 본인들이 무슨 띠 그러면은 아 올해는 괜찮겠구나, 올해는 좋대더라, 뭐 기동량도 하기도 하고 뭐 유튜브도 많이 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 삼재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되게 긴장할 것 같아요. 아, 그죠? 네네. 삼재 중에 신자 진이 삼재인데 네. 그 중에서도 뭐 무슨 띠는 뭐 업삼재고 복삼재다. 근데 올해는 뭐 원숭이 띠들이 좀 나쁠 때더라. 뭐 이런 할 거야. 그래서 원숭이 띠들이 좀 매사 좀 조심하고 가는 게 좋아요. 이게 삼재라는 것이 네. 삼재라는 것이 사실은 왜냐면 그 항상 9년 만에 이렇게 돌잖아요. 네. 네. 그 중에 악삼재라는 의미는 뭐냐? 네. 뭐 파가 닿거나 충이 닿거나 원진이 닿거나 또 뭐 계도직성이나 나우직성이 같이 맞물려 있을 때 같은 삼재라고 하더라도 같은 띠라고 하더라도 네. 나이대별로 더 강하고 흉하고 악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삼재는 좀 약간 저는 항상 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삼재라고 해서 너무 무섭게나 아니면 뭐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네. 삼재라는 거 내 인생에서 잠깐 좀 이렇게 휴식의 어떤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네. 정리정돈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동안 막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먹고 네. 사느냐고. 네.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건강도, 주의도, 가족도 챙겨가면서 일에 대한 부분도 조금 꼼꼼하게 하면서 좀 이렇게 다른 해운년보다 신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해운년이라고 봐요. 이렇게 삼재들이 있는 분들은. 네. 특히나 원숭이띠들이 올해가 왜 악삼재냐? 네. 올해는 왠지 범해운이잖아요. 그래서 네. 범해운년이라 범하고 원숭이는 충살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상충이 걸리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악삼재라고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31살부터 보면 임신생 원숭이띠들이 이제 31에 들어왔어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꽃다운 이제 뭐 철부지 지부지 나이도 좀 벗어나기도 하고 그쵸. 네. 이제 놀았어요 20대. 네. 30대 딱 고비가 넘어가고 이제 하나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작년까지 몰랐던 부분인데 올해 하나가 시작했어요. 아 이제부터 이제 31에 올라탔구나. 이제 만감이 길게 교차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도 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시작부터 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30대를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 정년기는 사실 요즘에 약간 늦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뭐 꼭 결혼 문제도 있고 뭐 취직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직면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시작되는 임신생들이 뭔가 왜냐면 내가 돌진을 했을 때 네. 장벽들이 많을 수 있는 해운년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혹시나 그 장벽에 가려서 또 그 장벽에 앞을 가려서 주저앉거나 힘들거나 모든 걸 포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왜냐면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말아라. 아. 그냥 열심히 묵묵하게 가요. 네. 그 대신에 남의 말을 또 안 듣는 것도 그렇고 네. 너무 듣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러나 내가 조금 왜냐면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긴 하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 해가면서 네. 언행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또 어떤 결정권에 있어서 좀 조심조심하게 가야 되는 해운년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적으로도 왜냐면 안정세를 찾아오면서 28, 29이 지나오고 또 맡은 말이 충실히 하게 되면서 그냥 가세요. 그 대신에 어떤 유혹이라든지 네. 또 왜냐면 일확천금을 노린다든 네. 어떤 그 뭐 투자 아니면 유혹 네. 이런데 또 누구의 말을 들어서 거기에 혹 빠진다든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민감하게 갈 필요가 있고 좀 생각들 충실하게 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2년의 운은 또 2년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 때,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 인연을 만나는 거하고 내가 좀 약간 왜냐면 안정세에 돌아가서 모든 걸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 왜
그 결혼한 정년기에 그 접어든 그 남자분들이 네. 내가 보통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누굴 만나려고 하는 그쵸, 게 맞아요. 있어요. 네, 그죠? 네. 직장도 안정이 돼 있고 내가 벌어놓은 돈도 있고 그래야 네. 결혼도 생각을 하고 연애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왜냐면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거든. 그래서 왜냐면 그것이 꼭 뭐냐 어떤 돌파구를 찾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게 있다고 난 봐요. 네. 내가 힘들 때 잠깐 왜냐면 쉬어가고 누구를 의지해가는 부분들. 그래서 짝사랑도 될 수가 있고 누구한테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좋아하게 되는 그 해운년이 요런 시기가 된다. 그래서 좀 충실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43세 경신생 원숭이들은 약간 자불안석이에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막 기회들이 막 와요 이렇게. 네. 어떤 뭐 돈 벌 수 있는 기회들, 직장의 기회들, 뭐 이런 뭐 이동의 기회들 이런 네. 것들이 왜냐면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잠깐 생각이 많고 자불안석이 될 수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관제수나 구소수, 입소수에 휘말릴 수 있어요. 상반기보다는 약간 하반기, 여름부터 운기가 올라가는 운기가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 사람이 나한테 귀인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정말 악인으로 다가오는 건지 순간에 한 순간에 모든 걸 후루룩 그냥 다 내가 힘든 그 개월을 올해를 네. 보낼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쉬운 따서 무신생들은 네.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분들도 뭐 똑같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쉬운 따서 무신생 원숭이들은 더더욱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올해는 나우의 직성에 자유의 재흥직성에 나우 직성도 같이 들어오면서 네. 또 왜냐면 원진년의 해운 아니 축년의 해운년이 같이 맞물리는 해운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특히 남자분들은 왜냐면 직장의 변동인데 그것이 자천 때로는 왜냐면 명태 아니면 뭐 이래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둔다든지 네. 이것이 뭐냐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인 판단의 우울감이라든지 감성적인 판단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나고 나면은 실수나 손해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할 수 있어요. 특히 왜냐면 돈 벌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돈을 벌려면은 그만큼 왜냐면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돈보다는 왜냐면 사람이 먼저고 건강이 먼저다.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쉬운 5시 지나고 6시 지나고 7에 나가는 삼재부터 운이 대결하기 시작을 하니까 5월부터 시작해서 쉬운 5, 쉬운 6에는 조금 왜냐면 몸 관리, 건강 관리, 그리고 주변 관리, 가족 관계, 나도 잃고 주변도 잃고 가족도 잃고 시끄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시끄럽게 넘어갈 수 있고 이런 수에는 뭐 부모 복을 입는다든지 가까운 사람하고 이별을 한다든지 이혼 수도 있다든지 이혼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이혼이라는 것도 기회가 오잖아요. 우리가 뭐 맨날 사내 안 사내 그러다가 그때 기혼했어야 돼. 그때 헤어졌어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별수 공방수가 같이 치고 들어오긴 하는데 뭐든지 올해만큼은 돌다리 2번 두들기고 넘어갔으면 올해만큼은 3번, 4번, 5번, 12번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나중에 후회 없게 되고 지극히 내가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사물을 바라볼 때 행동을 할 때 그렇게 정말 내가 이성적으로 과연 왜냐면 정말 판단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갓집은 절대 가지 마세요. 네네네. 상갓집 절대 가지 마시고 사고수 정월 2월 3월에 있으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 있어요. 네. 그리고 문서 같은 건 안 잡는 게 좋지고 그리고 67 병신생들은 뭐냐 약간 몸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질 수 있어요. 네. 미리미리 건강 같은 거 체크를 하시고 집에 뭐 예를 들어서 집을 고친다든지 문이 너무 뭐 오래됐어 삐끄덕삐끄덕해 아니면 뭐 싱크대가 너무 오래됐어 이렇게 네. 주방을 건든다든지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이거는 되게 나이대별로 좀 틀리기도 하고 사주마다 틀리긴 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물어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팁인데 67 경생 원숭이띠들은요 올해 설날에 네. 세뱃돈을 좀 많이 주세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손주들이라면 아들 네. 딸한테 세뱃돈을 좀 넉넉하게 주세요. 네. 왜냐면 네. 돈이 나가야 해요. 그걸로 액땜을 해야 된다는. 돈이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가서 좋은 일도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우리 손주들 손녀들 그쵸. 아니면 아들 딸한테 네. 용돈 받는 것도 좋지만 네. 만약에 아들한테 뭐 50만 원 용돈을 받았다 네. 뭐 받았다 그러면 5만 원 주든지 10만 원을 주든지 네. 세뱃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갑신생 원숭이띠들은 왜냐면 약간 이렇게 유혹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누구 말을 잘 들어서 낭패에 빠진다든지 네. 또 왜냐면 모략 중상을 당한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건강에 좀 신경 쓰시고 집 같은 거 절대로 고치지 마시고요. 이분들은 저 올해 정월 2월에 방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생. 방생. 그러니까 어디 뭐 강가라든지 아니면 바닷가에 가든지 네. 가셔서 남자분들이 그런 것 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좀 방생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 또 9수잖아요. 79살. 아마 80을 넘어가는 시기이기도 하기도 하고, 물론 요즘에 80까지 뭐 80 넘어서도 경제활동을 하긴 하지만 네. 건강이 최고거든요. 요새 코로나도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아무래도 두루두루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쓸 일이 있는데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사람 되시는 분들이, 엄마들이 올해는 좀 약간 가서 방생 좀 하시고 명 좀 이어달라고 그러고 올해 3대 8년 적게 나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방생을 하시면 좋게 잘 넘어가실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뭐 네. 무섭다 두렵다 하지 마시고 네. 일은 순간적으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네. 사고도 그렇고 실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예감이 이상하다 이럴 때는 좀 미리미리 예방하거나 또 비방하거나 삼재풀이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는 게 또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건강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설명들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보시는 분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본인의 운세나 정확하게 궁금하거나 너무 걱정이 되신다 하시면 왼쪽 상단에 선생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피 서울.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행복한 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